단비인가, 재앙의 서막인가, 강릉을 삼켜버린 하늘의 역습. 강릉은 올여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갇혀 있었다. 하늘은 무심했고 땅은 메말랐다. 갈라진 논바닥은 더 이상 생명을 품지 못했고 들녘에선 농민들의 눈빛은 희망을 잃어갔다. 그들이 움켜쥔 흙은 소나기에서 바스러져 흩날렸고 그 순간의 감촉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생존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파편이었다. 절망의 여름, 기다림의 계절. 강릉의 농민들은 한 줄기 비라도 내려주기를 매일같이 하늘에 빌었다. 논두렁에 서 있던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고 마을 어귀에서는 올해는 망했다 라는 탄식이 퍼져나갔다. 가뭄은 땅만 말린 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태워버리고 있었다. 언제쯤 내릴까 그 단 한 줄기의 비가. 농민들의 기도는 절규와 같았지만 하늘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드디어 내린 단비. 그러나 그것은 구원인가 기만인가? 그리고 마침내 절망의 대지 위에 단비가 떨어졌다. 강릉의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다. 빗방울이 얼굴을 스칠 때 시민들은 비로소 숨을 구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빗방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위기의 그림자였다. 갈라진 땅은 순식간에 물을 삼켜버렸지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했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농민들의 푸념은 곧 진실이었다. 불안정한 하늘, 정체전선의 덫. 이번 강수는 동해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은 저기압의 산물이었다. 저기압은 세력을 키워 홋카이도 근처까지 북상하며 엄청난 비를 뿌렸다. 그러나 힘을 잃은 전선은 다시 남아있고 결국 제주도 부근에서 정체했다. 정체전선은 불안의 상징이다. 오늘은 단비를, 내일은 폭우를, 모레는 폭염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하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릉의 땅, 여전히 목마르다. 강릉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비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지는 여전히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농민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논바닥에 물이 고이긴 했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했어요. 벼뿌리는 여전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시당국 관계자의 말은 더욱 냉정했다. 급수 제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 정도의 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비는 잠시의 위로일 뿐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가 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라는 착각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었다. 하늘의 강,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번 강수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대기 속에서 형성된 거대한 수증기강, 이른바 하늘의 강 현상과 닮아 있었다. 하늘의 강은 때로는 생명의 물줄기를, 때로는 재앙의 홍수를 불러온다. 미국 서부와 일본에서는 이 현상으로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산사태와 홍수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강릉의 단비 역시 언제든 폭우의 전소로 변할 수 있다.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재앙으로 바뀌는 데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불확실성의 시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이번 현상은 ECMWF 모델과 거의 일치했지만 다른 수치 모델들은 강수량과 이동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상청은 이렇게 경고했다. 향후 일주일 뒤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시베리아 한기의 남하, 쿠릴 열도의 기류 변화는 모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단비가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의 나시는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본질이다. 사회 전반으로 번진 충격파. 가뭄과 단비, 그리고 불확실한 하늘은 사회 전체에 충격을 남겼다. 농업, 수확량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옥수수, 채소는 회복 불가. 산업,
물 부족으로 공장 냉각수 사용의 제한, 가동률 하락, 전력, 폭염 속 사용량 급등, 전기요금 폭탄으로 시민 고통 가중, 보건, 병원 응급실엔 열사병 환자 속출, 노약자 생명 위협. 한 주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와도 불안해요. 오늘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떨지 모르니까요. 결론. 단비는 축복이 아니라 경고다. 강릉에 내린 단비는 분명 반가웠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준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더 정밀한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늘 내린 단비는 희망의 신호가 아니라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서고일지도 모른다. 단비인가? 파멸의 서막인가? 강릉이 던진 최후의 경고. 우리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연은 이미 수차례 신호를 보냈다. 계절은 질서를 잃었고 안정성은 무너졌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다음에 올 것은 단비가 아니라 재앙의 홍수 혹은 치명적인 폭염일지 모른다. 강릉의 단비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가올 기후재난의 서막이다. 첫 번째 위기, 늦더위와 폭염의 역습.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주저앉는 순간 북태평양 고기압은 다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한반도는 그 즉시 열돔 현상에 갇히며 대기는 압력솥처럼 끓어오를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9월에도 35도 이상 폭염이 최소 5차례나 발생했다. 즉, 가을이 왔으니 더위는 끝났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착각이다. 의사들은 경고한다. 한 번 지친 심장은 두 번째 폭염을 버티지 못한다. 노약자들에게 9월의 폭염은 7월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위기, 국지성 호우와 산사태. 메마른 대지는 물을 흡수할 힘을 잃었다. 그 위에 쏟아지는 순간적인 폭우는 곧바로 재앙이 된다.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불과 30분 만에 50mm 폭우가 퍼부으며 도로가 강물로 변한 사례가 있었다. 물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의 물은 곧바로 파괴자가 된다. 산비탈은 흙탕물에 무너지고 계곡은 순식간에 흉기로 변한다. 단비가 아니라 재앙의 전조일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세 번째 위기, 태풍의 역습. 9월 하순, 10월 초, 태풍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이미 동중국해와 필리핀 해상에는 태풍의 씨앗들이 형성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북상해 한반도와 정체전선과만 물린다면 이번 단비는 태풍이 몰고 올 폭우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2002년 강릉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가뭄이 이어지던 여름, 단비가 잠시 위로를 주었다. 그러나 곧이어 태풍 루사가 상륙하며 870mm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마을은 휩쓸렸고 산천은 진흙더미에 묻혔다. 단비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파멸의 전조곡이었다. 2016년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9월 장마가 길게 이어진 후 갑작스러운 폭염이 들이닥쳤다. 이미 비로 약해진 전력망은 냉방 수요를 버티지 못했고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단비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위기가 숨어 있다. 우리 사회의 약한 현실. 오늘의 단비가 진짜 위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의 기반 시설들이다. 급수체계, 낡은 상수도 관리망은 하루 수만 톤의 물을 새고 있다. 제한급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비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에너지 체계,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 전력 사용량은 급등한다. 그러나 노후 발전소와 불안정한 전력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농업 기반, 많은 농민들이 이미 파종을 포기했다.
비료값, 사료값 상승은 기후재난과 맞물려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강릉의 한 농민은 이렇게 토로했다. 논바닥에 물이 고였지만 땅속 깊은 곳은 여전히 타들어갑니다. 내년 농사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전문가들의 경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안도할 때가 아니다. 단비는 재난대응 훈련을 가속화하라는 경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보 확인 습관. 예보는 언제든 뒤집힌다. 개인마다 기상앱, 재난문자, 뉴스 브리핑을 통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물과 식량 비축. 가뭄은 식순환을, 홍수는 유통망 단절을 불러온다. 최소 일주일치 생수와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냉방, 난방 이중 대비. 9월 한반도는 폭염과 한파가 교차한다. 전력서약 혁관과 취약계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강릉의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엔 계절이 예측 가능했죠.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결론. 강릉의 단비는 경고장이다. 강릉의 단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경고문이다. 가뭄과 폭염은 더 이상 지나가는 계절의 변덕이 아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의 심화된 얼굴, 우리의 무관심이 만든 몬스터다. 오늘의 단비는 잠시 우리를 위로했을 뿐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불확실성, 위기, 그리고 재앙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이 단비를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고 안도할 것인가?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 9월의 한반도는 계절을 잃었고 질소를 잃었고 안정성을 잃었다. 만약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다음은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강릉의 단비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가올 위기의 서막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다. 오늘 오후 한반도 단비인가 재앙의 전조인가? 오늘 오후 한반도의 하늘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곳곳에 내려오는 단비는 가뭄의 숨통을 틔우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지성 폭우, 돌풍, 벼락, 해상풍랑 등 복합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역별로 상황은 극명하게 갈리며 시민들의 방심은 곧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기온, 낮 최고 30일에서 31도. 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 소나기.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 특징, 국지적으로 돌풍 벼락 동반. 불시에 하늘이 갈라지듯 비가 퍼부을 가능성. 위험, 체감온도는 도심 열섬 현상으로 33도 안팎.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 등 환기 불량 공간에서는 열사병, 탈수, 위험 커짐. 경고, 비가 와서 덥지 않겠지라는 착각은 금물. 오늘 수도권은 습기와 열기의 함정 속에 갇힌다. 강원 영동, 영서. 영동, 강릉, 동해, 속초. 낮 동안 계속 비, 추가 강수량 30에서 80mm, 일부는 시간당 20mm 이상 쏟아져 집중호우 경보 수준. 영서, 춘천, 원주, 흐리다가 오후 한때 비, 기온 27에서 39도. 특징, 산지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 급감, 교통사고 위험 증가. 경고, 강릉 일대는 이미 포화된 대지가 비를 삼키지 못하고 있어 산사태, 토사 유출, 농경지 침수 위험이 가장 크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날씨, 오후 들어 구름 많음, 북부부터 산발적 소나기, 강수량 10에서 40mm. 특징, 논밭엔 단비지만 하수도 정비가 미흡한 저지대는 순간 침수 가능성. 기온, 낮 최고 28에서 30도, 후텁지근, 불쾌지수 높음. 경고, 충청권은 적당한 비와 재난급 호우가 동전 양면처럼 공존한다.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날씨, 남해안, 서해안 중심으로 흐리고 비.
오후 늦게 전북으로 확대. 강수량 20에서 60mm. 해상, 바람 강해져 파도 2.5m 이상. 어선, 해상활동 위험. 기온 27에서 29도. 경고, 바다는 이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오늘 전라해안은 작은 방심이 곧 침몰 해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상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남해안, 오후 내내 비 지속. 강수량 30에서 70mm. 돌풍, 벼락 동반. 대구, 경북 내륙,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 국지적 소나기. 특징, 체감온도 32도. 폭염 기준은 아니지만 열대야 가능성. 경고, 영남권은 비와 열기가 동시에 존재. 습한 더위 속 전력 사용 급증으로 지역 정전 우려. 제주도, 날씨, 정체전선 영향 직격탄. 오후 밤사이 많은 비, 강수량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해상, 풍랑주의보 수준, 최대 파고 4m 이상. 영향, 항공편, 선박운항 차질 불가피. 경고, 오늘 제주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벽, 우장에 갇히는 상황. 종합 경고, 오늘 오후 한반도는 4가지 위험이 동시에 겹친다. 폭우의 칼날, 강원, 영동, 제주에선 재난급 폭우 가명성. 열기의 덫, 수도권, 내륙은 체감온도 급상승, 열사병, 탈수주의. 바다의 분노, 남해, 제주 해상은 풍랑, 선박사고 가명성. 전력 불안정, 폭염과 습기 공존으로 전력 수요 폭발, 정전 우려. 오늘 오후의 하늘은 축복의 단비가 아니라 재앙의 전조곡이 될 수 있다.